정서재행 독서라고. 정서, 재행. 재행, 네. 정독. 네. 그리고 쓸 서자. 글 쓰. 네, 쓰다. 그러니까 읽고 써야 된다. 그다음에 재는 제독. 네. 행은 행동. 정서, 재행. 네, 읽고 쓰고 다시 읽고 행동하라 이런 뜻인데 이제 그런 독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책은 꼭 끝까지 읽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네. 일단 한번 대답부터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요. 네. 책은 진짜 끝까지 읽어야 돼. 우리가 약간 그런 강박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강박에 아주 그 충격을 주셨는데 책은 꼭 끝까지 읽어야 할까요? 책은 끝까지 다 안 읽어도 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 작가님 입장에서는 사실 저도 책을 냈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끝까지 읽기를 바라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책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먼저 보고 판단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이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매일 끝까지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책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 책에 일주일 한 달을 투자하는 게 사실 좀 아까울 수 있는데 이 책이 빨리 읽어봤더니 이 책은 한 번 읽을 책이 아니야 라고 해서 저는 한 달 동안 들고 다니면서 30번 넘게 읽은 책이거든요. 오, 네. 좋아요. 그래서 질문을 먼저 한 거예요. 책은 꼭 끝까지 읽어야 할까요? 답은? 네. 네, 꼭 끝까지 읽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네요. 네. 아니요, 꼭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사업하는 분들, 1인 기업 경영자들에게 독서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해요? 독서라는 게 저는 빠르게 읽는 거 그리고 이제 다시 읽으면서 깊이 읽는 거 두 가지 독서를 속독과 제독이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리는데 일단 빠르게 읽는 독서는 좀 시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성, 이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트렌드라든지 현재 어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거는 빠른 독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잘 습득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깊이 있는 독서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꼭 자기 분야? 네, 자기 분야는 이건 정말 내가 깊이 파야 되겠다. 내가 저는 이제 디자인하면서 기획도 하고 마케팅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관련된 분야의 책들을 최근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읽었는데 소위 1인 기업에서 얘기하는 전략 독서. 그렇죠. 그런 전략 독서를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직렬 독서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병렬 독서는 그렇지. 여러 개를 읽는 거고 직렬 독서지. 한 분야에. 한 분야를 쭉 파고 들어가는 그런 독서가 전문성을 키우는데 더 좋은 독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이제 독서법에 들어간다. 네. 그죠? 예. 자, 오늘 이제 시간 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자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인사이트 브릿지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인사이트 브릿지 안에 사이책방이라는 브랜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스티브라는 디자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에서 어떻게 보면 본업은 책방 주인이라기보다는 기획 디자인하는 회사가 본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책방을 하면서 독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책방 이름이 사이책방이에요? 네, 사이책방입니다. 사이책방. 이름이 좀 독특하죠. 무엇과 무엇 사이야? 네. 사람과 사람 사이, 책과 사람 사이. 사이책방이나 진짜 책방이에요? 진짜 책방인데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저희 사무실에 철제 책장 2개를 이렇게 사무실 한쪽 벽에 놨어요. 2개를 놓고 왼쪽에 있는 책장이 이제 1호점, 오른쪽에 있는 책장이 2호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사이책방 1호점, 사이책방 2호점. 네, 그게 다 제 사무실 안에 다 있었어요. 사무실 안에. 네. 그러니까 사이책방이라는 거는 어떤 책방의 규모하고는 상관이 없나 봐요? 네, 규모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자기가 좋아하는 책으로 내 공간을 하나의 책장으로 채울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 사무실에 1호점, 2호점 두는 거야 뭐 알아서 네. 하겠지만 이걸 이렇게 사업화하는 건 또 다른 문제 같은데? 맞습니다. 네, 사업하는 건 달라서 총판에서 책도 구해와야 되고 그렇지. 네, 이거는 또 택배로 보내야 되고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아야 되고 네, 맞습니다. 택배로 보내야 되고 네, 그래서 시간적인 딜레이도 좀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근데 책방이라는 게 어차피 어느 정도는 재고를 좀 가지고 있고 내가 판매할 책은 그렇지. 이제 몇 권씩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미리 이제 주문을 하거나 주문을 하셔서 준비를 해야 된다. 구매가로 보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무실이나 특히 강의하시는 분들은 본인 책도 이제 같이 팔면서 관련된 도서들 같이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뭐예요? 책을 좋아해서. 책을 좋아해서? 네. 그리고 사이 책방처럼 이렇게 작게 한 이유가
이제 사이 책방의 부제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서점이에요. 아, 그렇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서점. 그래서 책 한 권으로도 책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손바닥 도서관이라는 것도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다 그만두지 않기 위해서 가장 작게 하는 겁니다. 저는 책을 정말 좋아하고 그만두지 않기 위해서? 그만둘 필요가 없을 만큼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아, 크게 하면 그만둘까봐? 이게 너무 이제 여기에 비용이? 예를 들어서 비용이라기보다 시간이나 수익적으로 내가 이걸 본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는 큰 수익이 안 나는 비즈니스인데 여기서 수익을 기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딜레마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1인 기업 하시는 분 중에 내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맞아. 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본업으로 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 저는 꼭 본업으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통 그래요. 나 이 일 좋아하는데 근데 그걸 갖고 돈을 벌려고 하면 그때부터 질리지. 네. 돈이 개입되면 질려버리는데. 요즘은 이제 뭐 디지털 시대라 유튜브나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에서 사람들 정보를 습득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변 대표님이 강조하는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저는 속독과 이제 이게 깊이 읽는 독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빠르게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되게 위험한 독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기 최적화라고 하거든요. 자기 최적화하는 게 저는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데 나한테 맞는 독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을 내가 내 거로 소화시키는 걸 자기 최적화라고 하거든요. 본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독서는 뭐였어요? 제가 정립한 독서가 정서재행 독서라고 재행, 네. 정독, 네. 그리고 쓸 서자, 글쓰. 네, 쓰다. 그러니까 읽고 써야 그다음에 된다는 재는 제독. 네. 행은 행동. 정서, 재행. 네, 읽고 쓰고 다시 읽고 행동하라 이런 뜻인데 이제 그런 독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제가 읽을 때는 이제 책을 서점이나 뭐 도서관에 가서 아니면 제가 산 책들을 볼 때 굉장히 빠르게 여러 권을 훑어봐요. 5분에 한 권을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스키밍 독서라고 하거든요. 건너뛰면서 보는. 그러면서 속독이죠, 그게? 네, 속독이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책을 보고 지금 이 책이 나한테 필요한 책인지 지금 이 시기에 읽어야 될 책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아주 여러 권의 책들을 읽고 나서 지금 내가 정말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책들을 한두 권 고릅니다. 이제 뭐 약간 간택을 받는 것처럼. 그렇지, 그 책 입장에서는. 네, 간택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간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그 책은 뭐 접기도 하고 저는 이제 뭐 참고 사항이 있는 건 위를 접고 좀 울림이 있는 건 아래쪽을 접고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귀를 접더라도 아래 위를 나눠서 이렇게 접고 그리고 이건 완전 좋은 내용이다 그러면 절반은 접고 그렇죠. 좋은 내용이다 그러면 위아래 다 접고 절반 접고 책갈피 넣어놓고 이제 나중에 반드시 그걸 다시 보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는 거거든요. 결국. 자, CEO 독서법의 핵심이 뭐예요? CEO 독서법은 어떻게 보면 분야를 좀 좁혀서 경영, 그리고 마케팅 이런 분야를 좀 좁혀서 들어가는 게 CEO 좀 더 전문성 있게 과정이라고 할 수 그치, 그게 필요하지. 그분들에게는 러프한 자기개발 책보다는 또 그 다음엔 그리고 누구 대상의 독서 강의?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부모님들 독서 강의를 하고 부모님들이 책 읽으라고? 본인이 책을 배우기 위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보고 싶어서 독서를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배워서 아이한테 가르쳐 주려고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쯤 되면 애들이 머리가 커서 잘 안 배울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애들을 일이 점점 커지네.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강의를 하는 거 거의 다 독서법에 대한 강의겠어요? 네, 독서법 강의도 하고 제가 PPT 강의도 하나 하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고객님한테 직접 만들어서 드린 PPT가 실제로 10억 매출 경쟁 입찰에서 이제 그 계약을 따오게 돼서 그 대표님이 그 계약을 하시고 나서 강의를 좀 해달라. 어떻게 이렇게 PPT를 잘 만드냐. 이거를 직원들한테도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만들었는데 또 그걸 배운 분이 엄청 잘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강의를 너무 잘 만든 거 같다. 그래서 그거를 대중 강의로 했더니 또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야, 네 그래요. PPT 강의가 독서. 그 얘기를 우리가 조금 한번 들어볼까 하거든요. 네.